자, 이렇게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 리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은 단기적인 충격이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긴 했는데 상승 종목 순위를 보니까 뭐 ETF도 있고 레버리지, 선물 이런 단어가 들어간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주식처럼 사고 팔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상품. 네, 그래서 파생 상품, 정확히 네. 말하면 파생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이런 파생 상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좋기만을 바라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리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 시장이 처해져 있다라는 상황,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좀 이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전달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해주세요. 자, 네. 우선은 양적 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각 국가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적 긴축은 무엇이냐? 그동안 양적 완화, 즉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해오던 모든 시스템을 중단을 시키고 돈을 걸어 잠근다라는 거예요. 자, 대출 상한선, 대출도 이제 제한이 되고 맞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 자금까지도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받을 정책 자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 정책 자금을 우리가 받는 거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책 자금 이걸 보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통화 정책, 한마디로 자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재정 정책은 국가가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네.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통화 정책은 무엇일까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이 시중에 푸는 게 아니라요. 은행을 거쳐서 시장에 푸는 거예요. 네. 중간에 은행이 껴 있으면은 통화 정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한테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 돈 풀 기회 줄 테니까 돈 이제 마음껏 풀어. 대출 마음껏 해줘.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이에요. 네. 재정 정책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네. 그건 재정 정책. 그렇죠, 재정 정책.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만약에 수정 씨가 저기 뭐 요번에 대출이 좀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한 1,0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오다가 네. 갑자기 금리도 낮아지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갑자기 정책이 그럴 수도 바뀌었다면서. 있겠다. 네.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건 통화 정책. 맞아요. 이걸 네. 통화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양적 완화는 바로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시중에 돈을 풀어줬을 때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2008년도 이후로 약 13년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원래는 2019년도에 막을 내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2020년도에 맞아요.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공급망 축소로 인해서 유동성을 더 확대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2년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네. 2020년, 2021년까지. 자, 그러면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했으면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을 풀렸을까요? 엄청 많이 풀렸겠죠.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했겠죠. 하락하죠.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어떻게 되죠? 물가는 상승했겠죠. 그렇죠. 왜냐? 네. 돈이 풀리면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네.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 공급이 구매자, 한마디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당연히 물가는 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가 13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까지 또 겹쳐진 상황.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까지 올라갑니다. 네. 유가까지 올라가고 지금이 이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이 강펀치를 날리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바로 러시아가 왔잖아요. 네.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랑 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아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경제 전공이잖아요.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20년, 2021년도부터 방송에 나와서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현금 확보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네. 돈이 곧 깡패가 되는 시대가 온다. 현금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무엇이냐? 그동안에 이렇게 긴 양적 완화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져서 지금 러시아까지 여기를 쪼고 있잖아요. 물가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가 뭘 만들어내죠? 시청자분들? 가뭄을 만들어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뭄 때문에요. 우크라,
러시아 안 그래도 공급망이 안 좋은데 네. 우크라, 러시아,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정말 곡물 창고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들에서 가뭄 때문에 이게 안 자란대요. 목초지에서 풀이 안 자란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두, 사료, 육개, 양돈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 힘든데요? 네. 자, 그러니까 악재를 정리해 볼게요. 13년 동안의 양적 완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오름 추세였는데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공급망 축소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또 2단계로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까지 심해지면서 이제 여기에 숨 막히죠. 네, 너무 머리 아파요, 전문가님. 네, 가뭄까지 심해지면서 어떡해, 우리. 모든 네. 곡물들이 지금 목초지에서 풀이 안 자라는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서 지금 곡창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심각하죠? 네, 그죠? 상황이 안 좋네요. 안 좋죠. 네, 이건 명백하네요. 명백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는 전쟁도 끝낼 생각이 없고 이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또 재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요. 지금 2022년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15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세계 경제 붕괴입니다. 경제가 아니면 뭐 러시아나 중국이 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5년, 20년 전이었으면요. 그 시대에 이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으면은 네. 세계 경제는 붕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고 글로벌 경기가 상향 평준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도 있고. 만약에 그런 상향 평준화가 안 되어 있고 경기가 그대로였다면은 15년 전과 그대로였다면은 지금 IMF보다 더 심한 사태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금리까지 올려버리고 유동성까지 막아버려요. 한마디로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물가가 올라서 안 그래도 못 사고 있는데 돈도 안 줘요. 네. 돈도 안 풀어줘. 그리고 금리도 올려요. 내 지금 집 사놓고 지금 대출금 계속 갚고 있는데 금리도 올라요. 네. 그 자동차 너무 막 힘들지. 그때 뭐 2021년도 때 막 돈 좀 들어온다 해서 막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네. 바꾸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집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소득은 그러니까 그대로고. 결론이 뭐예요, 전문가님? 결론은 뭐냐? 네. 시장은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빠져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경기 침체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요 정도로 우리가 계속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네. 현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럴 때 그런 방금 이야기한 네. 그런 상품들을 이용을 하는 ETF.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상품들을 ETN. 이용을 하는 거예요. ETN이나 ETF. 한마디로 이제 뭐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이런 투자를 우리가 해칭용 투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자, 지금 설명 들으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안 하면 유튜브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돈 벌 구멍이 없어져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하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라도 해야지 이 물가 상승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해칭용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오. 거고 ETF, ETN 같은 투자를 우리가 미리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들으면 어때요? 전망이 안 좋잖아요. 어둡잖아요. 네. 그럼 어두운 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해칭용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을 조금씩 올리고 그리고 주식 투자 안에서도 상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종목들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아까 그랬죠. 금리와 혹은 이런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그게 뭐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유가와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경기 방어주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하시면은 그것 또한 해칭용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해칭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 위험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를 하는 이게 거거든요. 해칭이 아예 방어라는 이야기라고 방어예요, 방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해칭용 투자를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경기 방어주도 있지만요, 시청자분들. 2차 전지도 바로 이런 금리와 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예요. 섹터예요. 네. 2차 전지도 역시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ETF, ETN 그리고 이제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가 경기 방어주, 2차 전지 요쪽에만 집중 투자를 하셔도 사실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는
수익 걱정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ETF나 ETN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짧게나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필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오늘 밤 11시 40분에 저희 방송 11시에 끝나잖아요. 11시 40분에 추가적인 교육을 우리 홍전 전문가님이 해주신다고 해요. 주식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면 이제 해칭을 위해서 ETF나 ETN을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저도 시간이 나면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 그 링크가 뜨거든요. 그거 터치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이 라이브 방송 여기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서 링크 보내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종목 하나하나만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실을 조금이나마 메꾸실 수 있도록 ETF나 ETN에 대해서 강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ETN 강의 들어보시고 조금 더 수익을 늘리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